네, 전 세계 ICT 산업의 트렌드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박람회 CES가 올해도 변함없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 다음으로 참여 기업의 전체 20% 비중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한국관을 열었는데요. 자, 올해 CES 2025 내용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CES 2025를 다뤄볼 텐데 네. 이 CES가 진짜 작년 올해 너무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러나 이 CES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행사를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보죠. 일단은 매년 1월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가전이긴 하지만 지금은 모든 IT 기기를 총망라해서 이런 기술들을 선보이는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3대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스페인의 MWC 같은 경우는 2월 말 3월 초에 열리고, 독일의 IFA 같은 경우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1월 초에,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이제 그 CES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새로운 IT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ES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제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네.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예. 그냥 가서 관람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CES만큼은 특정 주제에 맞는 카테고리에 맞는 주제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주제들이 좀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작년부터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AI고, 올해도 특히나 좀 AI가 강조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CES에서 좀 중요하게 볼 부분 중에 하나가 로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로고 변화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CES의 로고가 이제 사각형 3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각형과 동그라미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네. 기술과 인간을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형태의 이제 뭔가 연결성,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강조한 형태로 로고가 변경됐는데, 이번에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로 연결하고, 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고, 기술 기반으로 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이걸 기술을 깊이 탐구한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과 기술을 깊이 있게 연결한다. 그래서 다이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CES는 그래서 기술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는데, 이 기술 기반으로 확장되는 것들이 AI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특징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올해 CES 2025의 주제 다이브 인, 이제 몰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AI 바다에 뛰어들어라, 뭐 이렇게도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요. 더 개인화된 AI,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가까운 AI, 뭐 이렇게도 이제 주제와 테마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 로봇도 있고, 이번에 그렇죠. 양자 세션이 새롭게 다시 런칭됐다고 얘기도 들었었고, 핵심 키워드, 관전 포인트를 한번 좀 찍어주세요. 안 가본 분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쪼개서 좀 읽어야 될지. 일단 핵심 테마는 5가지로 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얘기하는 것과 AI. 로보틱스,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 5가지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인공지능은 당연히 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의외인 게 작년부터 주 카테고리로 지정이 예. 됐어요. 그래서 올해 2년 차로 지정이 되고 있고, AI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멀티모달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존에 이제 AI로 봤던 건 생성형 AI, 그러니까 텍스트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그러니까 학습을 한 이후에 텍스트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AI를 작년에 봤다 한다면, 올해는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미지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영상,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AI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로봇이잖아요. 네, 뭐죠? 멀티모달, 뭐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 이 AI 때문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에서도 당연히 AI가 같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 AI 로봇 자체가 기존에는 뭐 설계된 대로 갔다 그러면 이 AI가 자연스럽게 멀티모달로 이런 환경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네. 이런 환경이 로봇과 연결되니까 로봇이 점점 범용적인 AI를 갖춘 어떤 인간과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세상, 현재 실제 환경 자체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AI 기반으로 급속도로 이 학습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빌리티도 자율주행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좀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디지털 헬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오프라인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이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에 AI가 접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뭐 CT라든가 MRI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CS 공개된 것들을 보면 잠잘 때 숨소리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데이터들이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헬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는 건 이런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인간이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쪽으로도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중요 신규 테마라고 한다면 이게 양자 컴퓨터라는 게 네. 새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양자 컴퓨터가 세션. 네. 올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고 예. 양자 컴퓨터에서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양자 컴퓨터에서 올해 강조하고 있는 건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네, 상용화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이제 컨셉적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만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업화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세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AI가 역시 제일 정점에 있지만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빌리티, 로보틱스, 다양한 핵심 키워드들 양자도 있고 나누게 되는데 작년에도 AI였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AI. 그런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다르다. 더 인간화된 AI라고도 얘기하고 생활 속에 들어온 AI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AI를 좀 부린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챗GPT 그 다음 세상인 것 같아요. 여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AI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강조되는 AI는 멀티모달이라고 멀티모달.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그 자체로 인식을 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지금 바로 얘기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공개했어요. 이거를 얘기 드리면 이번에 AI라고 하는 게 멀티모달 AI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코스모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로봇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제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GPU AI 칩 만들었어요. AI 칩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쿠다인데 이것처럼 공개한 게 코스모스 로봇 관련해서는 코스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스모스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어떤 게 있냐면 WFM이라고 WFM은 뭐냐면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가상 세계를 지원을 해요. 가상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왔을 때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똑같이 구현된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축적해 뭔가 실제로 시험해보고 데이터를 가상 세계에서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실제 현실 환경에서 구현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게 WFM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고급 토크나이저예요. 아까 토크나이저라는 게 뭐냐면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게 있을 때 요것들을 잘게 토큰 같은 걸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카메라인데. 네. 이게 컴퓨터가 인식할 때는 이게 카메라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잘게 쪼개서 이 부분은 카메라야, 이 부분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쪼개서 그 데이터들을 분류해 주는 거죠. 그 데이터를 분류해 주는 역할 자체가 코스모스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지로 이것들을 끌고 온다고 한다면 그걸 다 분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 카메라가 움직인다 그러면 카메라 비전이 바뀌었으니까 너 몸을 좀 움직여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을 또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AI가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간다고 했을 때 인간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벽을 제공해 주는 이런 역할도 이제 이 내부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속화된 비디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디오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실시간에서 이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디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환경에 있는 이 영상 자체를 빠르게 분석해 주는 역할이 코스모스에서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코스모스의 방향성 자체를 본다고 하면 AI 멀티모달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환경 자체를 인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비전이었지만 후각 센싱까지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촉각, 후각, 뭐 시각, 청각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간에게 도움이 주는 AI 로봇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CES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같은 AI지만 우리 장우진 팀장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장우진 일사는 멀티모달.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고요. 뭐 읽고 보고 쓰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다양한 기관 멀티모드를 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가 등장을 함에 따라서 조금 더 그렇죠? 인간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지금 AI 비서, AI 에이전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AI를 부리는 겁니다. 그게 엔비디아의 또 로봇 이런
플랫폼과도 연관이 될 텐데 그건 이따 젠슨왕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가도록 하고요. CES 2025를 하면서 약간 가십성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중국 기업들을 미국이 좀 배제하려고 했다. 뭐 비자도 걸려나오고 이게 중국 참석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중국이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방증이다. 중국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중 간의 알게 모른 신경전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번에 보시면 4,5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했는데 중국 기업이 한 1,000여 곳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 기업들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중국에 참여한 사람 그 기술자 중에서 일부들을 입국 비자를 거부했다라는 네.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어요. 우리가 뭐 했다 안 했다라는 답변은 없었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든가 아니면 CES의 관계자들 립을 통해서 진짜로 중국 관계자들이 비자가 거부됐어라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왜 이런 상황까지 왔냐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을 거부하고 싶었던 거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중국의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CES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디바이스 중심인 거지 플랫폼이나 이런 쪽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와서 중국의 관계자들이 와서 이 미국의 어떤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것과 그다음에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좀 더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뭐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 이런 것들은 뭐 파악하기는 어렵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젠순왕 CEO의 기조연설하면서 엔비디아에 정말 많은 관심이 몰렸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발언도 궁금해요. 이제 앞서 코스모스 플랫폼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로봇에 있어서의 챗 GPT의 모멘텀, 그 순간이 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가 물리적 AI, 지금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약간 AI의 폼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얘기 좀 그렇죠. 해볼까요? 네, 기존에 제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텍스트 기반이었고 뭐 이미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 속에서 그림, 예.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물리적 AI라고 하는 건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AI가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코스모스도 아까 계속 얘기 드렸지만 로봇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관련된 칩으로서 이제 제슨 토르라고 하는 칩도 새롭게 공개됐고 로봇칩. 네, 로봇 칩.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칩도 새롭게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걸 지향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원래 있던 그 신호 자체를 받아들여서 GPU를 한다거나 이 GPU의 어떤 특이사항, GPU가 어떤 그 연산에 빠르다는 걸 이용해서 AI 가속기를 활용했던 네. 그런 것에도 넘어서서 이제 세상을 판단하고 이걸 활용해서 실제 로봇 쪽까지 활용하는 우리가 로봇 시장을 주도할 거야라고 하는 걸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쿠다를 통해서 GPU 생태계를 장악한 것처럼 이번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AI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이런 비슷한 모멘텀이 한번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테슬라의 모멘텀이 있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전기차 관련된 것들을 오픈했었죠.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코스모스 플랫폼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면서 AI 관련된 모멘텀, 특히나 이제 물리적 AI라고 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이런 형태의 AI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챗 GPT 이야기를 하는데 AI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묻는 거 답하고 요게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피지컬 AI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답변해주고 이제 자기가 풀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이번 CES 2025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너무 엔비디아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퀄컴도 그렇고 이번에 또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을 도요타랑 함께 한다고도 얘기했고 굴지의 기업들 참여하죠. 이쪽도 한번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네, 좀 재밌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도요타가 좀 재밌었어요. 도요타, 도요타가 우분시티를 처음 2020년에 공개했었거든요. 우분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이제 등장을 해서 스마트 시티 1단계 끝났어라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요? 네. 근데 우분시티라고 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직조되는 네네. 것을 얘기하니까 네. 이 스마트 시티가 이 직조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진짜 화면 저거죠? 네. 근데 그럼 스마트 시티를 왜 추구했냐라고 본다면 좀 생뚱맞잖아요. 도요타 생뚱맞아요. 자동차인데. 네. 근데 폐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후지산 인근에 도요타의 그 공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낡은 공장 부지. 이것을 스마트 시티로 활용했다. 7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으로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규모의 면적을 스마트 시티로 조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마트 시티는 이제 생활, 교통, 에너지, IT가 서로 어우러지는데
주로 수소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쪽으로는 친환경 그래야겠죠. 쪽으로 네. 완전히 바뀌었고, 그다음에 조비 에이비에이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UAM, 네. UAM을 도입을 해서 네, 하늘을 나는 교통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시티를 주도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입주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아 미래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자율주행이겠죠. 그렇죠. 네. 자율주행도 일부 있겠죠. 전부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퀄컴도 좀 재밌었는데, 퀄컴은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의 칩을 이제 CPU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네. 퀄컴 같은 경우에 차세대 퀄컴 어웨어라는 것들을 추가로 다시 공개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IoT라고 하는 것들은 사물 인터넷인데, 이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로봇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환경과 어우러져서 인터넷이 연결되면 이 환경을 파악한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칩을 이 퀄컴 쪽에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번에 오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전력, 고정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 기술의 어떤 복잡성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해서 기업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끔 제공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사용되냐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도난 같은 것들이 좀 걱정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재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Io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된다든가, 아니면 유통업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이미 뭐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배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있죠. 근데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뭐 냉동식품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온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IoT 비즈니스들이 되는데, 이런 칩 이렇게 되는 것들이 퀄컴의 IoT 플랫폼 내에서 좀 더 빠르고 싸고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CES 2025는 7일날 개막을 하지만 이틀 전부터 언베일드 행사라고 해가지고 좀 사전에 좀 오픈도 하고 상도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 언베일드 행사할 때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거 상을 싹쓸이를 하는데, 이번 언베일드 행사에서 공개되는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뜨거웠다고요? K 스타트업?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한국 스타트업도 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로봇 펫에 대한 좀 관심들이 있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혁신상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혁신상이라고 한다면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 카테고리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중소기업들이 받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삼성, LG 말고? 네, 삼성, LG 말고도 받았었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통 보안 쪽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라 베이스라고 해서 시설물과 건축물을 점검하거나 측량하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고, 고스트 패스라고 해서 온 디바이스 생체 인증 결제 인증 솔루션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웅진 시크빅은 뭐 벤처 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으로서 북스토리라고 AI 기반의 독서 플랫폼, 이런 것들도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니어스랩이라고 해서 드론 운영 솔루션을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이제 AI 플랫폼 쪽으로는 기술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번에 뭐 혁신상 수상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조금 기술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젠시피비라고 하는 사진 촬영 자동화 로봇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 로봇이랑 카메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그러니까 가장 최적화된 배경과 맞물려져서 가장 최적화된 구도를 카메라가 알아서 찍어줍니다. AI에 접목된 거죠, 로봇이. 거긴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닌 거죠. 조종하지 않죠. 스스로. 네, 스스로 초점을 잡았다가 멀어지게 했다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췄다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 로봇이 자기 의사대로. 자기 판단하에. 그런 것들이 공개됐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달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약간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호진 이사가 이야기할 때는 장호진 이사로 갔다가, 저한테 오는 것도 저한테 오고, 이거를 알아서. 그렇죠. 알아서 하는. 이것도 우리나라 업체가 그런 카메라 로봇까지도 나왔다는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의 작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게요? 좀 진짜 재밌었어요. 일본의 기린에서 공개한 숟가락인데요. 나트륨. 이게 이 숟가락을 먹으면
실제로 소금을 섭취하지 않아도 네. 짠맛을 느끼게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혀의 짠맛 수용체를 자극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짠맛을 느끼게 하는구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감각을 이제는 호도할 수 있겠구나. 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맛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맛을 간접적으로 다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설탕 안 먹어도 단맛 느끼기. 네. 그래서 그게 단순히 네. 설탕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피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먹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미래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버스로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타트업 같고요. 저희가 다 소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대기업, 특히 또 혁신상을 또 이번에도 싹쓸이 했으니까 삼성, LG, SK 하나씩만 보도록 할까요? 히트작들. 네. 빠르게. 삼성은 TV를 강조했는데 AI 스크린. 네, AI 스크린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원래도 모바일에서 우리가 봤었죠. 클릭 투 서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이걸 TV에서 구현했어요. TV를 보다가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리모컨으로 하면 여기서 바로 클릭 투 서치가 돼서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지금 스마트폰은 되잖아요. 스마트폰 되고 펜으로 있죠. 동그라미 치면. 네, 근데 그걸 이제 TV로 네. 구현해줬다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번역, 실시간 번역 같은 것들도 이제 TV를 통해 제공해주고, 또 TV는 중요한 게 뭐냐면 화질이잖아요. 예. 근데 화질이 안 좋은 영상이 나왔을 때 이것을 자동으로 스케일업 해줘서 호호. 고화질로 볼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그런 것들이 기술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전 AI에서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게 좀 재밌었는데. 개인 맞춤형 AI입니다. 그래서 네. 사용자의 관심사의 질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의 관심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사용자 맞춤형으로 어떤 AI 시각화된 어떤 AI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까지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가볼까요? LG는 공감이 키워드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강조했던 게 자동차였거든요. 자동차 내에서 인캐빈이라고 해서 인캐빈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졸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아요. 확인하게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됐고, 그다음에 가전 쪽에서 뭐 냉장고 안에 뭐 반찬이 얼마만큼 있고 뭐 예를 들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됐고 상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바로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공감 비즈니스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의 홍채를 보고 있다가 막 눈을 감거나 이러면은 운전하다가 네. 우리를 막 혼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그렇죠. 나오게 되는데 네.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3 16단 공개되면서 많은 기대 모았죠. 네,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뭐 이미 뭐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SK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오히려 강조를 했어요. 네. 데이터 센터 쪽으로 AI를 접목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것들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올해가 여러분 국제연합 유엔이 정한 양자 과학기술의 한 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치 알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채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양자 관련주들 대폭등을 하고 있는데 CS 2025에서도 올해 최초로 양자 컴퓨팅 부분이 신설이 됐다. 네. 관심 뜨거웠어요. 그렇죠? 뜨거웠죠. 네. 이게 일단은 윌로우에서 먼저 보여줬잖아요. 어마어마한 연산의 속도. 그러니까 10섹틸리언, 10의 25승분의 10의 25승년이 걸리는 연산을 5분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재밌는 건 이 양자 컴퓨팅이 그러면 모든 컴퓨터 연산을 뒤집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 보셨죠? 네. 어벤져스에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1,400만 개의 어떤 케이스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 네, 하나. 네. 근데 실제 양자 컴퓨팅은 그 모든 1,400만 개의 연산을 다 하지 않고 최적화된 연산 하나만 딱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분석한 데이터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 일반 컴퓨팅은 예를 들어서 내가 최적화 솔루션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그 최적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모든 다 연산을 해보죠. 예. 그다음에 분석하는 건데 예. 이 양자 컴퓨팅은 0과 1이라고 하는 큐빗이 정해지가 않잖아요. 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특정 알고리즘으로 연결되어 있는 얽힘되어 있는 이 알고리즘이 최적화 경로를 자동으로 가서 가장 빠르게 나오는 결과값이 그냥 그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간의 이 양자 컴퓨팅과 기존 컴퓨팅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형태 보완하네요. 보완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여러 갈림길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최적화된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그런 솔루션을 찾는데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그럼 왜 더 화두가 되냐면 원래 이 양자 컴퓨팅은 큐빗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류가 커져요. 네. 근데 이번 윌로우 같은 경우에는 큐빗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류가 줄어든대요. 그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거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오류가 더 커져야 되는데 오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에서 뭔가 이런 퀀텀
이 점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CES도 좀 강조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아마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CS 2026 정도에는 아마 양자 컴퓨팅이 상당히 또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에 CS 2025 정책 조사단을 꾸리고 현장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당국은 또 어떻게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야 될까요? 당국에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건데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쪽으로만 가기보다는 한국의 강점을 좀 강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K-컬처가 굉장히 많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K-컬처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들이 녹아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전에 삼성의 스마트폰은 한국 거라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한국의 컬처와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어떤 선진화된 문물들을 엮어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자연스럽게 홍보한다 그러면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어떤 디바이스나 솔루션의 판매가 좀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CES 2025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